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미얀마 반중국 정서 불똥이 중국의 발등에 떨어졌다. 이 주제로 중국이 앞으로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2020년 1월 시진핑은 미얀마를 방문했습니다. 양국은 공동성명을 내놓았으며 공동성명에는 정치적 상호협력, 경제협력, 인문교류, 지역적 국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은 물론 유엔, 중국, 아세안, 난창강, 메콩강 협력, 농림, 산업, 에너지, 투자, 금융 등 다자 메커니즘 틀 내에서 전략적으로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. 1년이 지난 후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발생했습니다. 중국은 예상하지 못했을까요? 중국의 태도는 내정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일관된 주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민주진영은 중국이 배후에서 군 정부를 도와주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. 오히려 내정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. 중국은 사실 미얀마의 쿠데타에 대해 사전에 몰랐으며 군 정부를 뒤에서 도와준다는 주장을 부정했습니다. 국제위기조직 분석가 리차드 호세이는 중국은 미얀마의 군정부가 들어서든 민간 정부가 들어서든 상관이 없다. 중국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정부가 들어서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. 사실 이 말은 중국의 중립적 태도에 옹호하는 말이지 사실과 부합되지 않습니다. 중국은 군 정부가 들어서는 게 자신들의 이익에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미얀마의 민주화 과정에서 미국과 일본의 자본 세력이 많이 들어왔습니다. 중국은 미국의 세력이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. 군 정부의 독재가 들어서면 미국의 세력이 미얀마에서 커져가는 것을 저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중국은 중국과 아프리카에서 석유와 천연가스를 수입하고 있습니다. 유사시 미국과 인도가 해상을 봉쇄할 경우 수급 문제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. 미얀마에서 미국의 세력으로 인해 이 통로마저 끊어진다면 국가적 위기를 맞이할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. 미국 세력의 확장에 대해 중국은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민간 정부가 들어서든 군 정부가 들어서든 미얀마는 중국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. 2020년 공동성명은 양국의 이익에 부합되는 것으로 군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. 그렇다면 중국은 어느 쪽과 손잡는 것이 유리한지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. 중국과 미얀마는 수교 71년이 되었습니다. 과거 국제 무대에서 중국은 유엔의 대미얀마 제재에 부결권을 던지는 등 여러모로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. 군 정부와의 유대관계는 무척 돈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물론 아웅산 수지와의 관계도 우호적입니다만 군 정부와 관계를 맺은 세월은 민주정부보다 오래되었습니다. 또한 민주화가 가져다 줄 변화에 대해 중국은 예측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. 3월 14일 중국 투자 공장이 불에 타는 광경은 반중국 정서가 갈 때까지 갔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. 미얀마의 반중국 정서는 동남아 국가에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. 중국 1대1로 사업에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. 미얀마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. 줄라롱콘 대학 국제문제연구소 센터 주임은 미얀마의 반중국 정서는 시범적인 효과를 갖고 있어서 앞으로 캄보디아, 라오스 등 다른 국가로 퍼져나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. 미얀마에서 국민들의 반중국 정서는 오래되었습니다. 국민들의 깊은 정서에는
자신들이 가난한 이유는 중국이 군 정부를 도왔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. 중국은 이제는 물밑 작업에서 수면으로 부상할 때입니다. 반중국 정서로 양국이 대립했던 1967년 같은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. 중립적인 태도에서 벗어난 해결책을 강구할 때입니다. 문제의 해답은 민주를 열명하는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.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할 수 있는 망상은 21세기에는 절대로 실현될 수 없습니다. 중국은 반드시 이 한 가지만은 마음속에 담아두어야 할 것입니다. 중국과 미얀마 군부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민중은 다른 한쪽으로 더욱 기울어진다는 것입니다. 중국은 미얀마 군부에게 석유 송유관 보호를 요구했습니다. 이에 대해 민주진영의 한 인사는 비꼬듯 내정에 간섭하지 말라고 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